지금 보시는 이 노인은 본인의 손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당시 현장에서 신고를 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당시 상황은 당연하게도 모두 녹음됐습니다. 17세의 조나단 호프먼은 디트로이트 미시간에 살았습니다. 조나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였고 대학교에 다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의 가족과 지인들은 그는 언제나 재밌고 친절한 소년으로 묘사했으며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몸에 배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분야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의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알리는 것을 재밌게 생각했는지 언제나 흰색 티셔츠와 회색 트레이닝 바지만 고집해서 학교에서 조나단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만 했던 조나단은 2011년이 되면서 굉장히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조나단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고 애리조나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조나단의 여동생 제시는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면서 3번의 큰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는 여동생을 간호하기 위해 언제나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만날 사람도 없는 조나단은 가족도 친구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외할머니 산드라는 그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자신과 함께 살자고 했고 조나단의 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산드라 할머니는 전직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10대 소년을 데리고 사는데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2012년 5월 18일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조나단으로부터 끔찍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공개되는 녹음본에서 조나단이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Okay, how did you get shot? My grandma shot me. Your grandpa shot you? My grandma. I'm gonna die. Help. Okay, we're gonna stay on the phone with me, okay, sir? I'm gonna get help on the way. I'm gonna get help on the way, okay? Help. Hello? Are you there? I got shot again. Oh. You got shot again? Are they still there? I'm my stomach. Still there? Please help.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산드라는 손을 들고 뛰쳐나오며 제가 손자를 죽였어요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드라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끔찍한 총상을 입고 바닥에 누워있는 조나단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옆에는 사용됐던 무기와 탄피 9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즉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지만 오후 6시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산드라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여동생의 병 때문에 방황하던 조나단은 결국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이자 보호자인 할머니는 손자의 이런 행동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조나단이 할머니에게 너무 공격적으로 대들었던 나머지 그녀는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은 조나단이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무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을 잡아가려고 했지만 산드라는 그들을 말리면서 자신이 다시 보살펴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드라는 남편에게는 조나단과 그의 친구들이 무섭다고 몰래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 2012년 3월이었습니다. 조나단은 버섯 몇 개를 먹고는 환각 증세에 시달리며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조나단은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기 전에 병원으로 옮겨졌고 93일의 집행유예와 2개월의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조나단의 부검이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불법 약물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보였습니다. 재판을 받으며 산드라는 그날 자신은 무장을 한 상태로 손자와 대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째서 무장을 해야 했냐는 질문에 이렇게라도 겁을 주지 않으면 손자가 자기 말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말다툼이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조나단이 산드라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나단은 이미 여러 번 총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본인을 계속 쫓아와서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다시 손자를 확인하러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다툼이 시작됐고 산드라는 또 다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산드라의 남편이자 조나단의 할아버지인 프레드는 산드라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꿈에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의 폭력성이 너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내자고 산드라에게 말했었지만 그녀는 손자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의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는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 전에 일어난 꽤 흥미로운 일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 조나단이 약물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 산드라는 프레드에게 산책을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 집에 돌아오라고 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산드라가 조나단을 해칠 계획을 했을지도 모르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무죄 주장과는 다르게 이 모든 일들이 계획된 것일지도 모르는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드라는 손자가 무섭다고 도망간 적이 없었고 두 번째는 조나단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산드라는 조나단이 자신을 공격한 후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했지만 산드라를 진찰한 병원에서는 그녀에게는 어떤 작은 상처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산드라의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평소 조나단의 약물 사용과 낯선 사람들을 집에 계속 데려오는 것들을 얘기하며 그녀에게는 선택의 기회조차 없었다고 이번 사건에 대해 그녀의 입장을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법원은 산드라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남편 제프리는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딸은 오히려 자기 어머니를 괴물로 묘사하며 판사에게 최대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산드라는 최소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무기를 사용한 죄로 2년이 추가됐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동안 조나단의 어머니이자 산드라의 딸인 그녀는 자기 아들을 해친 죄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해준 법원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산드라의 모든 진술은 진실이었을까요? Sandra Lane is pure evil, and if given the opportunity, would surely kill again. She has no remorse or conscience. Her only concerns are for herself. I don't know what else to say. I just don't know. I didn't want to die in jail or prison. Please. I don't want to end my life in prison. I'm so sorry. I apologize to everybody. I wonder if you really felt so violated and so afraid and a need to shoot. Why did you keep shooting him?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